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 72번째 액자 수업 이렇게 한다 3.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나.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의 대표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상원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선생님들에게 자연물 액자로 하는 수업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생태교육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이름은 생태학교 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9월 달에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 제목은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나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전체 각각의 생물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져 있는 숲이라고 하는 공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고, 흙도 있고, 바위도 있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한 생태계인 숲이라고 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찾는 건데,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도입, 전개, 절정, 정리라고 하는 4단계로 소개를 할 겁니다. 하루 수업이 진행되면 오늘 전달할 교육 목표를 향해서 도입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전개 활동을 하고 자기가 그날 목표에 도달하는 절정 활동을 하고 정리에서는 아이들이 내가 오늘 만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도입은 아름다움에 대한 놀이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전개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숲에 도착해 보면 숲바닥에는 굉장히 많이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그 나뭇가지로 액자를 만듭니다. 액자 만들 때 준비물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나뭇가지 주워야 될 테고요. 그걸 묶어줄 종이끈이 있으면 좋습니다. 종이끈을 사용하는 이유는 액자가 나중에 숲에 버려져도 그대로 썩어도 함께 썩어갈 수 있는 재료이니까 좋은 거고요. 또 다른 줄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조작을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는 전지갑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주워온 나뭇가지를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자를 텐데 이렇게 갈라지거나 구부러진 나뭇가지의 원형 그 자체를 살린 액자를 만들 거니까 이 나뭇가지의 모양도 액자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뭇가지를 자르겠습니다. 갈라진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같이 잡아주면 훨씬 더 튼튼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종이끈을 준비하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한번 접습니다. 접어서 이 접힌 이 공간이 우리 고리가 될 거예요. 자, 같이 나뭇가지 2개를 교차에 잡고 이 줄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어떻게 잡아도 되는데 같이 나뭇가지와 잡습니다. 잡고 긴 줄을 손으로 잡은 뒤 돌려요. 그냥 막 감아요. 막 감습니다. 그 대신 감을 때 돌리면서 당겨줘야 됩니다. 꽉 못 끼게. 그 다음 반대쪽도 막 당겨서 돌려서 감아요. 그러고 나면 끝에 줄이 남겠죠. 이 남은 줄 막 감고 남은 줄을 아까 접어놓은 자리에 고리가 있겠죠. 그 고리에 끼워줍니다. 줄을 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무와 가지가 교차해서 다음에 줄을 나뭇가지와 같이 잡습니다. 잡았죠? 그 다음 얘를 힘줘서 그냥 돌려요. 자, 하고 나서 고리가 있죠? 고리에 줄을 끼워요.
줄을 당기면 주변에 있는 이런 남은 끈은 그대로 잘라줘도 이건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손잡이가 있는 액자도 많이 만듭니다. 나뭇가지 형태가 원래 그렇게 생겨서 손잡이가 있는 액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손잡이 액자는 손잡이를 들고 볼 수 있어서 또 아이들이 자연물 재료를 해석할 때 이런 손잡이를 내가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익힐 수도 있겠죠. 손잡이가 있는 액자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액자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해 줄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액자엔 오늘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서 볼 거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움을 담을 액자로 아이들이 액자를 만든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액자는 아름다움을 담을 액자입니다. 다 만들었으면 요 만들 때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액자 만들기 나무 잡아주는 역할 있죠. 이거를 혼자서 잡고 하지 않고 두 명이 짝이 돼서 한 명은 잡아주고 한 명은 줄만 감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담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이 짝이 돼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만들 때 다른 친구가 이걸 잡아주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매듭을 묶고 하는 역할을 나눠서 둘이서 액자를 2개 만드는 겁니다. 네 액자를 하나씩 두 명이 서로 협력해서 2개를 만든 거죠. 하나는 A라는 친구과 하나는 B라는 친구 액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액자에 내 얼굴을 넣은 상태와 이 액자에 다른 친구, 이 액자의 주인인 친구의 얼굴을 넣은 상태를 2개가 서로 어떻게 맞춰졌을 때 더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자, 내가 밑으로 갈게, 혹은 옆에 똑같이 세우자, 난 위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겠죠. 서로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서는 겁니다. 거기에 짝지는 여기에 얼굴을 넣겠죠. 내 얼굴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교사가 사진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찰칵. 교사가 이걸 사진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양을 좀 바꿔보자, 서로 협의할 수 있겠죠.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대로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모양을 바꿔보자 라고 협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아름다움을 담을 액자에 내 얼굴을 넣는 작업, 또 이 과정에 나와 내 친구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조화를 맞춰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을 액자 안에 나부터 넣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을 것은 수반에 있는 아름다움이지만 실제 이 아름다운 액자 안에 들어간 건 바로 나인 겁니다. 액자를 가지고 주변에 다녀가면서 아름다운 곳을 찾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요. 중요한 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이 공간 어느 곳도 다 아름다움입니다. 단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전달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이 조화롭게 엮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 공간을 댔다면 이 공간은 지금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서 튕겨 오르죠. 튕겨 오릅니다. 그 모습을 한 거예요. 즉 바위와 물의 아름다움을 담는 과정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 옆으로 바로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엔 썩어가고 있는 낙엽을 아이가 찾을 수 있죠. 물에서 썩어가는 낙엽, 물의 힘으로 조금씩 부식되고 썩어서 물속에 사는 수소곤충들에게 먹이가 되고 있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찾은 겁니다. 또는 이렇게 나뭇잎에 떨어지는 햇빛, 나뭇잎과 햇빛의 관계를 작품으로 담을 수도 있죠. 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더 큰 잎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자, 멀리 움직이면서 내가 아름다운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첫 시간에 아름다움 찾기하고 조금 차이점은 관계를 중심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햇빛, 돌틈 사이를 흘러가는 물, 숲바닥 낙엽 틈에 나고 있는 풀처럼요. 자, 이제부터 아이들이 찾았던 이 과정을 한번 사진으로 보실 텐데,
아이들이 산책하면서 그 이후에 갈 때 만났던 아름다움과 다르게 돌아오는 길 산책길에서 찾은 아름다움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사람들이 깎아놓은 말라비틀어진 풀, 썩어가는 나무 등등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안에 관계를 찾아볼 수 있죠. 다 함께 서서 가을 들판에 벼이삭을 흔들고 있는 바람을 아름다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의 제목은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나죠. 이 숲에 있는 어느 나무 하나 숲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나무는 없습니다. 내 삶으로서 나무가 살아나가다 보니 그것들이 모여서 숲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내가 있기 때문에 생태라고 하는 공간 안에 내가 포함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 또한 생태적인 존재인 거고, 내가 아름다우니까 이 주변과 관계를 맺고 조화로워서 내가 아름다워지니까 이 공간도 아름다워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미술은 대상으로서 자연을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연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걸어 들어가고 내 스스로의 생태를 알아보는 것, 이게 생태교육의 궁극적인 전달 목표이기도 합니다. 미술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자연과 함께 살아나가는 존재인지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숲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수업을 조금 더 확장해 볼 건데요. 액자를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하는 확장된 수업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형 액자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